자, 5단원 연습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증가함수일 때 다음 방정식의 실근은 방정식 fx = x의 실근임을 증명해라. 자, 증가함수라는 건 전제 조건이고요. 여기가 가정 부분이고 여기가 결론 부분이겠죠. 증명. 먼저 방정식 fx = f 인버스 x 이거의 한 실근을 a라고 둡시다. 그러면 x자리에 a를 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되겠죠. 즉 fa와 f 인버스 a는 같아야 됩니다. 그 같은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무슨 뜻이냐 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둔 거죠. 자, 요 말과 같은 말은 fa가 b이고 f 인버스 a가 b라는 건데 f 인버스 a가 b라는 말의 뜻은 fb가 a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넣으면 b가 되고 b를 넣으면 a가 된다라는 것이 f 함수이죠. 그런데 f는 증가함수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 a랑 b가 다르다면, 자, a와 b가 서로인데 다른데 다른 걸 넣었더니 서로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a와 b가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요, fa와 fb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fx가 증가함수이므로 더 큰 것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은 fx가 증가함수라는 가정 전제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fa가 b이고요. 이건 b죠. fb는 a죠. 그럼 b가 a보다 크다는 건데 다음 가정과 모순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가 a보다 크다면 fa보다 fb가 커야 되고요. fa는 b고요. fb는 a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가정과 또 모순이 되겠죠. 이 말의 뜻은 a는 b 아니다 라고 가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같은 것이었다. 자, b를 a로 고쳐줄 수 있으니까 fa가 a란 뜻이죠. 아, fa가 a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정식 fx = x의 한 실근이 a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끝났습니다. 자, 증명은 끝났고 다시 이 명제를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본 명제는 이런 것입니다.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자 하는데 그 교점을 찾을 때는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어떨 때? fx가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라면 우리 역함수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그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고 싶다면 바로 y는 x하고의 교점만 찾으면 돼 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증가함수일 때 성립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만약 감소함수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같은 감소함수는 1대1 대응이므로 분명히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y는 x하고의 역함수를 조사해보면 조금 그래프가 못생겼는데 양해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서 자, y는 x하고의 교점인 0에서만 교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교점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3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같이 1대1 대응해야 되죠. 이 같은 경우는 3차항 계수가 양수이므로 증가함수이면 됩니다. 따라서 도함수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에 빼기 4a인데 너가 실수 전체에서 어때야 됩니까? 0 이상의 값을 가지면 되죠. 증가함수에 의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4분의 d가 a제곱에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4a 즉 4a제곱 마이너스 12a 너가 0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요. 판별식은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0하고 3 사이가 됩니다.
그럼 a의 최대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5-3번입니다. 다음 3차 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자, 일단 gt부터 구하고 생각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을 써볼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하고 t 대입하면 접선 기울기가 되겠죠. 미분하면서 바로 t를 넣겠습니다. 3t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t 플러스 a, 요게 접선 기울기가 될 거고요. t, ft를 지납니다. ft는 fx에 t를 대입하면 되겠죠. t 3승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가 되겠습니다. 그의 y절편 gt는 x에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t 3승 보이시죠? 마이너스 2t 3승.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의 a 플러스 2t 제곱인데 여기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맞죠? 플러스 a 플러스 2의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at인데 플러스 at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어보시면은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gt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t를 봤더니 구간 열린 구간 0호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gt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gt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t에 대해서 0이 있고요.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2가 있죠. 자, 그런데 2분의 a 플러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3차 개수가 음수입니다.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요. 결국 감소해야 되고요. 0에서는 접하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접하면서 감소하게 되거나 돼야 되는데, 자, 열린 구간 0, 5를 잡았을 때 증가한다는 건데 RA 함수 그래프와 같은 경우 5가 이쪽에 있을 테니까 항상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증가하는 구간, 자, 여기 극대값을 가지는 요 구간하고 5를 비교했을 때 요거보다 5가 요 왼쪽에 있거나 혹은 같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변곡 극대에서 1대1대1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2고 2분의 a 플러스 2를 3등분 한 다음에 2배 하면 여기에 나오겠죠. 3등분은 6분의 다시 2배 하면 3분의 a 플러스 2가 요 까만 점의 x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의 크기는 3분의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5, 12 해서 a는 13 이상. 자, 이것이 a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보다 작다. 자, 접선 기울기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지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2를 지나갑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자, 어떠한 문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1,2라는 점을 알려줬는데 3x 빼기 1도 1,2를 지나가죠. fx도 1,2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fx와 3x 빼기 1은 둘은 1,2에서 만나는 관계에 있습니다. 3x 빼기 1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y는 3x 빼기 1입니다. 여기가 1,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이 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단 한 번도 기울기가 3보다 크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기울기가 3보다 크지 못하니까 1,2에서도 접선 기울기는 3보다 작으니까 접선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관계에 있을 때 다음 fx가 3x 빼기 1보다 함수값이 큰, 즉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왜? 접선 기울기가 단 한 번도 3을 넘기지 못하니까 계속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밖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식으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은밀하게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걸 넘겨서 fx 빼기 3x 플러스 1 0보다 크다라고 두고 이걸 gx라고 치환해 주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g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어떤 함수인지 도함수를 구해서 보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g'x를 구할 수 있고요. f'x에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f'x는 항상 3보다 작기 때문에 g'x는 모든 x에 대해서 g'x의 값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gx가 감소함수라는 거죠. 전체 실수 구간에 대해서 항상 감소하는 아입니다. 그런데 G1은 얼마인가요? F1이 2이기 때문에 G1은 2 빼기 2가 되어서 0이 되죠. GX라는 함수는 여기 X가 1일 때 0인데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물론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겠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가는 아입니다. 그래서 G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1보다 큰 구간이, 제가 뭘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잘못 그린 게 아니라 0보다 크다의 해죠. 0보다 크다의 해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음 5번 두 함수가, 자, fx는 분기형 함수입니다. 자, 이 부분을 f1의 x, 이 부분을 f2의 x라는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fx는, 자, fx가 어떠냐 봤더니 1을 기준으로 1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는 아이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하는 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1보다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건 문제니까요. 다시 봅시다.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우리 함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f1의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2의 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적었죠. 반대로 적었네요. 여기가 f2x죠. 여기가 f1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f1의 x란 애는요,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 자, 요거 좀 구분을 좀 할까요? 2를 기준으로요. 요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F2하고 F1은 0을 기준으로 구분되죠. 자, 요렇기 때문에 이제 F1의 X는 어떻게 되냐면은 0하고 1 사이에서는 X가 0부터 1 사이에 대해서는 여기 fx가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f'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x가 1보다 커지면서 그부터는 f'x가 0 이상이 되죠. 즉 f1의 x가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2의 x는 어때야 되느냐, 0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쪽에 정의되어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자, f2x는 계속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f1의 x는 0하고 1 사이에서 0이 하다가 1 되면 0 이상이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경계인 1에서 0이 되는구나. f1에 1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f1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됩니다. F1이 아니고요. F1, 제가 F1이라 썼군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요거 좀 프라임을 적어야 되는데, 프라임이죠. 프라임. 여기 프라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함수의 정의고요. 증가 감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의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자, F'1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여기다 각자 좀 써줍시다. x제곱에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f1의 프라임 x, 그 다음에 f2의 프라임 x는 2x 더하기 2a 이렇게 적어놓고, 자, f1의 프라임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빼기 1을 대입할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1을 둘이 곱한 것과 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근 1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가진 아이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한 건 1과 여기는 마이너스 2a 빼기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빼기 1이고 여기가 1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때야 되느냐 하면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0하고 1 사이에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0하고 1 사이에 0 이하가 되고 1 이상일 때 0 이상이 돼야 되므로 바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는 말은 이 0이라는 x의 값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자, 이쪽이라는 게 보일까요?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이쪽에 0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2a 빼기 1이 0하고 비교했을 때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혹은 0하고 같은 것은 괜찮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의 범위가 추가가 되겠네요. 2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걸 한 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통해서 a의 범위를 한 개 구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f2'의 x가 0 이하다를 봅시다. f2'의 x는 f2' 2의 x 플러스 a인데 2의 x 플러스 a, 즉 마이너스 a를 지나가는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죠. 걔가 0 이하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쪽이 되겠죠. 걔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0보다 작거나 작은 쪽이요. 뭐 같은 쪽은 아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 이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게 선택된다는 말이니까 요 마이너스 a와 0의 값을 비교할 수 있겠죠. 즉 0이 여기에 있었다면 플러스가 포함되겠죠. 0은 이쪽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f2'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여기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a와 0 사이에 비교를 할 수 있다. 0이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혹은 뭐 같아도 괜찮다. 자, 0하고 마이너스 a가 같아졌을 때 만족되겠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까지 두 조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a는 0 이하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f3과 f-1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f의 3을 조사해 봅시다. f의 3은 x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 우리가 b가 아까 대입된 것이 있죠. b가 대입된 것 어디 있습니까? b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a 빼기 1 마이너스 2a 빼기 1입니다. 마이너스 2a 빼기 1을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3분의 1 곱하기 27에 9a에 마이너스 2a 빼기 1에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3a에 9 빼기 3이니까 3a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을 조사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은 여기서 1 빼기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을 더한 값은 a 더하기 7이 되겠죠. 자, a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에 a 더하기 7의 값은 2분의 13과 7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분의 27이 됩니다. 다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극대점, 극소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구하고 다음에 이런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또 함수를 구해봅시다.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제가 뭐 잘못 적었군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극값은 1하고 3에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대는 1에서 극소는 3에서 가집니다. 1, 얼마를 지나는지 대입해 보시면 11에다가 6을 빼면 5가 되겠네요. 여기는 3을 대입하시면 27 빼기 54 마이너스 27에 다시 27을 더하고 1이 되겠습니다.
자,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의 거리는 2제곱 더하기 4제곱. 따라서 2루트 5가 정답이 될 거고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자,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수직돼야 되는데, 자, 1,와 3,1의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4 감소함으로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지나가는 한 점은 중점 2,3이므로 x-2에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2. 자, 원점과 1,5, 3,1 가지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신발끈 1 빼기 15가 되겠죠. 따라서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 4차 함수 fx의 구간, 닫힌 구간 A에서 A 플러스 1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라지 FA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라지 FA는 평균 변화율 A 플러스 1에서 A 뺀 것분에 스몰 f에 A 플러스 1 빼기 스몰 f에 A를 넣은 건데 분모 1 됐고요. f에 A 플러스 1 빼기 FA가 되고, 즉 A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A 4제곱 뺀 거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빼기 A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A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A 4제곱, 이거는 A 4승, 뭐 이렇게 우리 A 플러스 4제곱을 혹시나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거 개수는 1입니다. 두 번째는 4입니다. 4, A 3승의 1. 그 다음에 다음 6입니다. A 제곱의 1제곱. 그 다음에 4, A의 1, 3승. 마지막으로 1, A는 없고요. 1의 4승. 자, 개수가 1, 4, 6, 4, 1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A 4승에 4A 3승, 6A 제곱에 4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4승을 빼니까요, 4A 3승 6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물론 곱셈 공식으로 해도 되고, A 플러스 1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3A 플러스 1이 되니까 A 3승을 날리고 나면 뒤에 게 남는데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되겠습니다. 따라서 4A 3승에 6A 제곱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게 F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함수 라지 FA가 극대가 되는 A와 극소가 되는 A를 보라 했는데 3차 함수입니다. 자, F'A를 직접 도함수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해도 되고, 한번 도함수를 이용해 본다면 12A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네가 0되는 A 값이 바로 극대와 극소가 되는 거죠. A 제곱이 6분의 1이므로 A가 루트 6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작을 때 극대가 되겠죠. 극대. 이때 극소가 된다. 자, 다음 4차 함수네요. 다음 4차 함수에 대해서, 자, 요 표현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를 곱했더니 0이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미계수, 자미계수 곱해서 0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우미와 자미가 어떻다, 우미와 자미계수가 부호가 다르다. 즉 사실상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부호가 다르다. 아니면 어떻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여기 등호가 있으므로 0이 되겠죠. 먼저 저 함수를 그려봅시다. 일단 이 속 함수를 보시면 0과 마이너스 4가 보이고요. 0에서는 3중 접하니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고 마이너스 4를 또 지나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지나고 0을 제가 또 잘못 그렸죠. 지나고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런 아프리카 지도처럼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 반영해서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9분의 1은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우미계수, 자미계수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0 되는 값은 언제 존재합니까? 요때. 바로 요때
요때랑 요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부호가 달라지는 건 언제입니까? 바로 요때. 바로 부호가 달라지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4에 하나씩 가까이 다가올 때 음수란 걸 알 수 있고, 우미분계수는 양수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마이너스 4고요.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둘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요. 0은 0이고요. 또 이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도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f'x를 구하는데 이 알맹이 이 부분만 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9분의 1은 사실상 함수 값의 즉 y축 방향의 확대 축소를 의미하는 거라서 x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이 x값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 알맹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요. gx를 x3승의 x 플러스 4라고 하면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 해서 이렇게 x제곱에 3x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0인 곳에서 접했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 4배 4x 더하기 12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중 조금 알아두면 편한 거 몇 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낼까요? 일단 마이너스 4와 0과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차 함수 비율 관계 중에 좀 가장 예쁘게 생긴 이런 스타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각각 중근까지는 알파 중근, 베타 중근까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꼴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꼴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y는 k라는 직선 평행이동 했고요. 거기에서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합니다. a가 양수인 것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예쁘게 접하고 베타에서 예쁘게 접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때 극대를 가지는데요. 극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보시고 직관적으로 이거 알 수 있죠. 그거 한번 도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도함수 2a에 자, 요거 미분합니다. 2a에 x-알파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2x-알파 제곱에 x-베타 이렇게 되겠죠. 즉 2a x-알파 a가 왜 빠졌죠 여기? 2a x-알파 x-베타에 x-알파 더하기 x-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보시면은 알파에서 0되고요. 예, 알파에서 0됩니다. 또 베타에서 0되고 예, 베타에서 0됩니다. 또 다른 0되는 지점을 얘가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 x는 알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바로 요 점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프 모양인데요. y는 a에 한 근은 3중근을 가지고 다른 하나 실근 가지는 그런 스타일의 4차 함수를 봅시다. 자, 일단 y는 k라는 직선이 있고요. 알파에서 3중 접하고 베타 지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알파에서 3중 접하고 베타를 지나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알파 베타는 서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도함수의 값이 즉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여기 알파 일단 0이 됩니다. 3중 접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겠죠. 여기를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해 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3a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니까
a의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x-알파의 제곱으로 묶으면 3의 x-베타 더하기 x-알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알파에서 0 되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에서 0 되는 것은 중근으로서 0 되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니까 알파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못하고 극값은 여기서 가지는데 가지는 값이 보시면 여긴 3이고 여긴 1이죠.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보이십니까? 3x 더하기 1x는 자, 는빵이라는 방정식을 지금 세운 겁니다. 3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따라서 x는 3 더하기 1분의 3베타 더하기 알파 꼴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베타 1알파 3대 1 그렇습니까? 즉 여기가 3대 1 지점이다. 우리 3차 함수에서 기억나십니까?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질 때 날리면 극값을 가지는 위치는 2대 1이었습니다. 여기는 변곡이었죠. 4차 함수에서 아프리카 지도처럼 생겼을 때는 3대 1로 잡히네요. 3대 1. 그러니까 아까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죠. 마이너스 4하고 0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갈 때 3대 1이었던 거죠. 3대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3인 걸 아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반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3대 1이냐 또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 즉 극값을 가지지 않는 그 점에서의 접점으로부터 3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쑥 내려가고 올라갈 때 한 단계 변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3대 1인지 또 감이 올 수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5-9번 마이너스 1보다 큰 t 실수에 대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gt라고 하자. 극대값 108이 되는 t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일단 f의 3t는 0이 된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은 0 이상이다. 일단 나 조건이 눈에 띕니다. 항상 저러한 일이 생긴다. 항상 0 이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앞에 곱해지는 x 더하기 3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진 않죠.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풀 부호가 변화하죠. 그런데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이러한 일정한 부호를 가진다고 하니 fx가 잘 맞춰준 셈이죠.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앞에 곱해지는 x 더하기 3이 음수이기 때문에 fx는 어때야 되느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x 더하기 3이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fx도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 조건을 보시면 f의 3t가 0이라고 했습니다.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였죠. 그러면 3t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마이너스 3보다 큰 어딘가에서 0이 되었는데 fx는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3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3t일 때 0 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3과 비교하면 오른쪽에 3t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0이 되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의 값은 항상 0 이상이고 이쪽에서는 0 이하, 이쪽에서는 0 이상을 가지는데 여기는 0이라고 했죠. 0이 된다는 건 뭡니까? x 빼기 3t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요. fx가요. 다항 함수는 상수 구간이 없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t에서 0 됐다는 말은 이렇게 내려와서 0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 0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3차 함수는 3t에서 접하는 그래프이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0 이하와 0 이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3t에서도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3t에서 0 되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접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fx의 식은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3t에 대해서는 제곱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이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 fx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3t가 0 된다 라는 측면, 그리고 gt가 108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3t가 0 된 건 반영됐으니까요. 다시 gt가 108이 된다 라는 사실. 자, 극대값 가지는 t를 조사하면 되죠. 극대값은 여기서 가지는 거죠. 극대값은 여기 다시 말하지만 요 점에서의 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곳이고 옆에 연곡이죠. 아까 4차 함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극값이 아닌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2대 1, 4차 함수는 3대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은 요게 2대 1이라는 걸 뭐 공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3t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것을 3으로 나눈 그 값은 비교해 보시면 3t 플러스 3이 되고요. 즉 t 플러스 1이 되죠. t 플러스 1을 마이너스 3에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별 자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2일 때, 즉 t 마이너스 2일 때 ft 마이너스 2가 극대값 10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의 t-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0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t 플러스 1의 제곱의 4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즉 4를 양변에 나누시면 t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7이 되고요. t 플러스 1이 3이므로 t라는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본 문제는 약간의 인사이트가 필요했는데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그를 통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죠. 추론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5-10번 4차 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자, 0일 때 fx가 0일 때 다음 방정식의 실근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각각 조사해보죠. fx가 0인 건 말 그대로 x축과 만나는 점이죠. 이걸 x1, x2, x3라고 하면 실근은 x1, x2, x3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f'x가 0 되는 것은요,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이죠.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알파와 베타, 그 다음에 x3가 존재하니까 실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5개가 존재합니다. 자, 5-11번.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7에서 정의된 다음 fx의 그래프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가 문제입니다.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0보다 크냐?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0보다 큰 게 맞네요. 자, fx의 x가 5로 향할 때의 극한값, 5에서의 극한값은, 자,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한을 조사할 때는요, 함수값과 관계가 없고 왼쪽 오른쪽 극한이 다가가는 목표가 같으면 됩니다. 다가가는 목표는 모두 이 요점의 y값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존재합니다. 자, 극한을 배운 지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극한은 함수값과 관계없다.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지면 그건 연속이라고 하죠. 미분 가능은 연속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극한은 함수값과 관계가 없다. 자, 다음 함수 fx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정의역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x가 2에서 일단 미분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뾰족점 2에서 미분 불가능. 그 다음에 바로 5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판단은 연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처럼 연속이 아니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으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미분계수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잡죠.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 한 점 5를 향해서 다가오는 중입니다. 다가오는데 이 오른쪽에 5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잡아서 순간 변화율의 극한을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잡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입니다. 여기 5일 때 같은 이유로 6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분 가능은 연속을 보장한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연속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고 여기는 뾰족점이라서 불가능해서 3개가 맞습니다. 자, 접선 기울기가 0인 점은 2개이냐? 접선 기울기가 0인 점 하나, 둘, 두 군데가 맞죠? 두 군데가 맞습니다. 접선 기울기가 맞네요. 맞죠? 그 다음 fx의 극대값은 존재하지만 극대값 존재합니까? 여기 극대값 존재하네요. 한 개만 찾아야 되죠. 극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극소값 존재하죠. 이거 극소값입니다. 이거는 자, 미분 가능과 또 관계없죠. 그 값은 여기 극소값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극소값 맞죠.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극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거 맞죠. 옳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맞는데 5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5-10번, 12번.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 됐죠. hx는 둘이 곱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것이 x는 p에서 극소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다음 보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hx가 지금 미분이 되는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f'x의 gx 더하기 fx의 g'x 그리고 이 h'x는 2차 함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뭐 2차 함수니까. 자, 이에 대해서 얘가 p에서 극소라고 했는데요. 이걸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되기 전까지, 그 다음 B 되기 전까지 C, D 이렇게 해서 정의역의 변화에 따른 H'X의 부호를 판단해 봅시다. 부호를 판단하여 이 보기를 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H'X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fx, gx, f'x, g'x의 각각의 부호를 봐서 h'x의 부호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a가 되기 전까지, a 전까지 fx는 양수였습니다. a가 되는 순간 0이고요. b가 되기 전까지 fx 요 함수만 보면 됩니다. 음수죠. 그리고 b가 됐을 때도 음수입니다. 음수입니다. 0 됐습니다. 양수 됐죠. 양수 됐죠. 양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gx 함수값만 보시면 되죠. a가 되기 전까지 0입니다. 마이너스 a는 0 됐고요. 그 이유는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fx의 접선 기울기 계속 음수였죠. b가 되기 전까지. b가 되기 전까지. b가 되는 순간 0 됐고요. b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접선 기울기가 자기 자신의 기울기랑 동일하죠. 자기 자신의 기울기는 계속 양수죠. g'x는 계속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h'x는 f'x와 gx를 곱하는데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됐네요. 플러스에다가 둘이 곱한 거 플러스니까 플러스입니다. 요거 0 됐죠. 요거 0 됐죠. 0 더하기 0은 0이겠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더하면 마이너스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뺐냐? 이거는 모르죠. 플러스에다가 0 되겠죠. 플러스죠. 플러스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h'x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h'x는 p에서 극소라고 하였습니다. 극소는 도함수의 값이 즉 감소하다가 증가, 도함수가 0 이하에서 0 이상으로 바뀌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어딘가에 p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어딘가에 p가 존재한다. 따라서 p는 어딘가에 존재하느냐? b하고 c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다음은 5-13번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와 2차 함수 g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hx는 fx 빼기 gx라고 할 때, 자, hx도 그러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때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먼저 1번입니다. hx가 열린 구간 0, 2에서 감소하느냐. 그러면 h'x, 자,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합시다. f'x 빼기 g'x라고 할 수 있고 0하고 2 사이에서 이 값이 0 이하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래프로 가능하죠. 두 함수가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열린 구간 0, 2에서의 그 함수의 값은 fx가 g'x보다 낮은 곳에 존재하죠. 즉 뒤에 게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게 더 크니까 얘는 열린 구간 0, 2에서 0 이하의 값을 가집니다. h'x가 0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hx는 감소한다는 참이 되겠습니다. 2번 h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느냐. 그 또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해 봅시다. 2가 되기 전까지와 2가 된 이후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h'x가 2보다 작을 땐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크죠? 2보다 작을 때 g'x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2가 되는 순간 만났기 때문에 0이 되었다가 2보다 커지면 f'x가 g'x보다 더 큰 곳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극소값을 가진다. 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h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h'x가 0과 2를 적어 본다면요. 3차원 계수를 a라고 두는데 한 근은 0이고요. 한 근은 2라서 h'x는 이러한 2차 함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f'x가 2차 계수가 양수이므로 a도 양수가 됩니다. 즉 h'x는 0과 2에서 x축과 만난다가 되고 그때 극값을 가지는 건 확실하죠. hx는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란 건 확실하지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근과 한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x축이 여기 있다면 한실근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발레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5-14번. 다음 3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도록 실수 ABCD의 부호를 정해라. 단 베타의 절대값은 베타는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즉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양의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3차원 계수가 결정하는 것이죠. A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 B의 부호는 도함수를 이용하든 혹은 변곡점의 x좌표를 이용하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를 적어보시면 3의 x제곱에 2bx 플러스 c가 되고 이 도함수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혹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과 좌변의 계수 1차항 계수는 2b가 3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합과 같아야 됩니다. 즉 b의 부호는 이 부호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의 절대값이 크므로 양수가 되고 a도 양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을 곱했기 때문에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인데 변곡점의 x좌표는 극대값과 극소값 각각 가지는 극점의 중점에서 가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점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란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b가 음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는 이 도함수의 y절편, 즉 도함수의 y절편 c는 누구랑 같습니까? 알파 베타 곱의 3a와 같습니다. 알파 베타는 부호가 다르므로 음수입니다. 양수에 음수 곱했기 때문에 c는 음수입니다. 마지막으로 d는 원함수의 y절편과 같죠. 그래서 y절편은 양수이므로 d는 양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15번. 다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fx는 3차항과 1차항, 상수항은 무시해도 되니까 이 둘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구하겠습니다. 자, y는 b라는 직선이 있고요. 0이 있고요. 자, 루트 3a와 마이너스 루트 3a가 있는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극대값, 극소값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3. 얘는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극도값, 실근을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0만 지나가고 다른 건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양수가 맞고요. 루트 3a와 마이너스 루트 3a, 저거 여기 기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애입니다.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루트 3a,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값을 가지는 것은 루트 3대 1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극대값은 f의 루트 a가 가지는 건데요. 마이너스 a 루트 a 플러스 3a 루트 a 플러스 b가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a 루트 a에 마이너스 3a 루트 a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니까 4a 루트 a가 4가 되고 따라서 a가 1이 되겠죠. a에 1을 대입하시면 b가 2가 되겠습니다. 자, 5-16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 구하기입니다. 자, 가 조건은 f1이 마이너스 4이면서 f'1이 0이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고요. 나 조건은 f0이 0이면서 f'0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죠. 자, 뭐 둘 중에 뭘 먼저 쓰든 관계없습니다. 0이 좀 더 편해 보이니까 fx는 자 0에서의 미분 계수를 안다는 것은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접선은 마이너스 3x란 얘기죠. 즉 x제곱에 ax 플러스 b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0이니까요.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1차 몫은 ax 플러스 b고요. 접선 방정식이 마이너스 3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f'x 도함수를 구하면 2x의 ax 플러스 b에 ax제곱 빼기 3x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f1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빼기 3이 되는데 그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요. f'1은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a가 빼기 3하면 0 된다를 통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되고요. 3a 더하기 2b가 3이 됩니다. 위에 거 2배 해서 빼기 해서 처리하면 a는 5가 되고 b는 5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fx는 대입하면 x제곱에 5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요거는 좀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5-17번입니다. 함수 fx는 이러한 3차입니다.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라고 하네요. 자,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극대와 극소라는 것은 도함수를 구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인데 너가 알파에서 베타에서 극대, 극소를 가진다면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극대와 극소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극대와 극소의 합이 0이란 말은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 더하면 0 됐다는 건데 둘을 연결했을 때 이 중점이 y좌표가 0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f알파와 f베타가 더하면 0 된다. 그 말은 2로 나눠도 0 된다. 요 점에 y좌표가 0이다. 이 점의 y좌표가 뭡니까? 바로 변곡점의 y좌표입니다. 변곡점의 y좌표가 0 되는데 변곡점은 여기 가운데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우리 함수는 x가 a일 때 0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x가 a일 때 함수값 0 돼야 된다. a 3승에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9a 플러스 27이 0이 되어야 됩니다. 2a 3승에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7이 0 되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1 넣어봐도 안 되니까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데 3을 넣어보니까 54에서 27을 두 번 빼니까 성립하죠. 따라서 a 빼기 3을 인수로 가집니다. 뒤에 것도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2a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3a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a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9a를 만들어야죠. 뭐가 잘못됐군요. 2a 제곱이죠.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6a 제곱 되기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판별식을 생각해보면 b'의 제곱 빼기 ac 음수입니다. 흑은밖에 나오지 않고 실근은 3밖에 없죠. a 값은 3인 게 맞습니다. 제가 변곡점을 자꾸 쓰고 있는데 변곡점이 아니면 어떻게 될지 변곡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번 풀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변곡점 개념을 쓰지 않고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해보죠.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라는 걸 알 수 있죠. 알파 베타 곱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극대 극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 판별식을 조사했을 때 4분의 d가 b' 제곱 이러지 말고 여기서 3으로 묶어서 할게요. 여기서 판별식 씁시다. 니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루트 3보다 커야 된다. 이런 범위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알파 빼기 f베타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알파 3승 빼기 베타 3승 마이너스 3a에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플러스 9에 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에 27은 상수항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알파 빼기 베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 부분을 보시면요,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니까 4a 제곱 빼기 3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6a 제곱. 따라서 중괄호 앞부분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빼기 베타가 있죠.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2d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fx 3차 함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아니죠, 2차 함수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자, 2차니까요. 절대값 a분의 3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36a 제곱 마이너스 12 36. 자, 그래서 요거하고 어디 있죠? 4a 제곱 빼기 3? 여기 있네요. 요거하고 둘이 곱해서 정리하는 거네요. 요거는 밖으로 6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6의 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1. 점점 산으로 가네요. 예, 제가 왜 산으로 가는지 이제서야 늦게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인데 빼기 하고 있었군요. 합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더하기로 가야 되겠죠? 더하기로 가야 됩니다. 더하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27은 54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맞겠죠? 네.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a에 이건 바로 계산할까요? 4a 제곱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건 18a 플러스 54.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죠. 꼭 좀 알아두는 게 편리하겠죠. 2a 세제곱은 8a 3승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12a 3승 플러스 18a 플러스 18a 54. 자, 마이너스 4a 3승 플러스 18a 그 다음에 플러스 54. 뭐 이렇게 해서 네가 0 된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식이랑 또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맞네요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곡점 하나 알아두셔도 어차피 우리 미적분 가야 되잖아요. 미적분 2 가야 됩니다. 자, 다음 5-18번. 다음 3차 함수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극대값을 1보다 큰 곳에서는 극소값을 가지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네요. 도함수 f'x를 먼저 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의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아래로 볼록한 f'x가 0,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하고 1 사이 어딘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환하면서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야 되고요. 1보다 큰 어딘가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즉 x가 0일 때는 0보다 큰 곳에 함수값이 존재하고 1일 때는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는 근의 분리,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공부한 근의 분리 개념입니다. 0에서 0보다 크고 1에서 0보다 작다면 다음 그래프처럼 그려져서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원함수는 0하고 1 사이에서 극대, 1보다 큰 쪽에서는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f'0은 a가 되겠죠. a가 0보다 크고요. f'1은요 3 빼기 2a제곱 플러스 a인데 네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기왕이면 2차 계수를 양수로 고쳐주는 게 여러분의 실수를 막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친 다음 이 1에 3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므로 2분의 3 마이너스 1 양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2분의 3보다 크다가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19번입니다.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다음 곡선의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여기서 자꾸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계속 이런 걸 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친해지라 라는 의미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 바로 변곡점이죠. 그 변곡점은 x좌표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3a 분의 b. 외우기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꼭지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 분의 b가 x좌표죠.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3a 분의 b.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 3차 함수는 마이너스 3a 분의 b. 자, 마이너스 3a 분의 b, 즉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a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점의 자취를 x, y라고 두면 x는 마이너스 a라는 걸 알게 되었고 y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하여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 3승 사라졌고요. 이것은 3a 3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를 x, 너를 y라 두고 푼다고 했는데 너무나 간단해서 바로 보이죠. y는 x 3승에 마이너스 3배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0 아닌 실수이므로 x는 0은 될 수 없다. 즉 마이너스 3x 3승의 그래프 중에 x가 0인, 즉 원점은 빵꾸 뚫어라.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0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답을 만족시킨다. 기함수란 얘기죠. 자, 3차 함수 fx는 ax 3승 더하기 b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a, b는 개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정수입니다. 물론 a는 0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함수를 봤더니 f1이 5라고 했으므로 a 더하기 b가 5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f'1을 구하기 위해서 f'1은 3a x제곱이니까 3a 플러스 b니까 b가 1하고 7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둘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되겠죠. b 대신에 5-a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5가 1하고 7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5 빼고 2로 나눕니다. 5를 빼면 마이너스 4,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5 빼면 2가 되고 2로 나누면 1이 되죠. 개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a는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이 있는데 0은 될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b는 5-a라고 했으므로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함수 fx는 마이너스 x 3승에 플러스 6x가 됩니다. 마이너스 x에 x제곱 빼기 6이 되고 이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0과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따라서 극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극대값은 루트 3대 1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2가 되고 함수에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에 플러스 6 루트 2이므로 답은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자, fx는 다음과 같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p 3승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fx는
x제곱에 x-3p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죠. 다음 fx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y는 4라는 직선에 대해서 0과 3p, 0에서 접하고 3p를 지나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p가 음수 쪽에 있어가지고 0이 이렇게 있어서 3p를 지나고 0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 fx, 즉 y는 0 직선 아래의 부분을 대칭시켜 말아 올린 그래프가 극대가 두 점에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극대가 두 점에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y는 4이므로 y는 0은 이 직선 아래쪽에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는 0이 이쪽에 형성되었다면 이쪽 부분만 대칭됩니다. 그래서 극대가 여전히 한 곳에서만 일어나겠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은 여기 접점을 지나가는 것이 y는 0이었다면 여전히 이 부분만 대칭되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극대는 여전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사이 어딘가를 지나는 직선이 y는 0이었다면 대칭되고 대칭되어 극대가 두 군데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가능해질 거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우는 y는 0은 어디를 지나가든 그래프의 변화가 없고 따라서 극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그래프에 대해서 y는 0이라는 지점이 여기에 극속값보다 위에 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극속값은 어떤 값이었느냐,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p이므로 여기 1p, 여기는 2p 이렇게 되겠죠. p는 자동으로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일단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p는 양수여야 하고 극속값은 2p에서 가지는데 말아 올린 그래프는 2p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즉 f의 2p는 어떤 값이었느냐, 0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대가 두 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함수 fx의 절대값 그래프는 두 극대값의 비가 1대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y는 0을 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런데 y는 0이 이런 쪽에 가까이 있었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다.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0은 우리가 이미 4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F2P에 대해서 조사해 보죠. F2P는 8P 3승에 4P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P 3승 더하기 4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4P 3승 플러스 4인데요. 그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F의 2P의 절대값은 4P의 3승 빼기 4가 되겠죠. 그 값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값은 이거의 2배인 8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거의 절반인 2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P를 조사해 봅니다. 4P의 3승 12니까 P의 3승이 3이 되겠죠. P의 3승이 3되는 P를 조사할 수 있으니 P의 3승은 답은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의 경우라면 4P 3승이 6이 되어서 P의 3승은 4분의 6, 2분의 3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P가 0보다 큰 값을 다 만족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4차네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9를 가진다. 미지의 상수 a, b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f1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죠. 1 빼기 a 플러스 b 빼기 12는 마이너스 9이므로 a, 잘못 적었네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미분하면서 바로 대입합시다. 4, 3a, 2b, 마이너스 12 0이 돼야 되겠죠. 3a 플러스 2b가 8이 되어서 2배에서 빼기 하면 a는 4,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 함수 fx는 x 4승에 4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도함수를 구하면 4x 3승 12x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0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또 0되죠. 따라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가지고요. 4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이므로 빼기 4, 1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창 마이너스 3 아니죠?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이죠. 여기 4x 플러스 12죠.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f의 마이너스 1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1 빼기 4 빼기 2 플러스 12가 되어서 13 빼기 6은 7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자, 얘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4차 함수가 직선 x는 2에 대해 대칭인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애가 있고요. 즉, 우함수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스타일이죠. 아니면 낙타 등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이 4차 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직선 y는 k라는 직선의 두 점에서 접하는 스타일이고, 아까 제가 몇 번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거기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간단히 언급할 때 나왔던 형태입니다. 알파에서 접해 베타에서 접해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x 빼기 베타의 제곱을 가지는데 4차 함수는 1이고요.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둘 수 있는 아이입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제거합니다. 바로 여기가 1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빼기 1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바로 이 녀석이 함수 fx였는데 그 아이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f0은 0이 돼야 되겠죠. 자, f0은 1 곱하기 9, 9 더하기 k가 0이므로 k는 마이너스 9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fx의 극대값은 2에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f2를 구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9 마이너스 9니까 자,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아마도 미지의 상수가 한 개 있어서 그 미지의 상수의 값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점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1로 정해져 있고요. 나다 조건을 보시면 이 곡선은 여기에서 직선 y는 2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죠. 기울기 0인 직선. 자, 극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접선 기울기에 0되는 x좌표가 2이면서 또 다른 접선 기울기에 0되는 x좌표가 0인 그런 4차 함수입니다. 그런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y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x가 2일 때 한번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선 기울기 0인 그런 x좌표가 0이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아프리카 지도 같은 모양. 이런 형태였다면 여기가 2, 여기가 0이었을 때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둘 다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반대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0, 여기가 2. 이러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바로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두 군데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된다 했지 추가적으로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0되는 점이 이렇게 세 군데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러한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찌되었건 우리는 fx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fx는, 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x가 0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0이라서 y는 k라는 직선이 접선이 된다라는 측면에 쓰면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k 이렇게 fx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든 항상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지우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그때 우리가 아는 사실 x가 2일 때 그 함수 값은 2가 되는 것이죠. y는 2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한다는 것은 f가 2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k는 2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자, 16 더하기 8a 더하기 4b 더하기 k는 2다. 마이너스 14다. 일단 정리만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f'이 0이라는 사실과 f'E가 0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이용해 볼 겁니다. 일단 f'x부터 적어보죠. 앞에 거 미분 2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2xa 플러스 a의 x제곱 이 될 텐데 여기에 2를 대입하시면요. 2 대입하면 4에 2a 플러스 b에 4에 4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정리해 볼까요? 8a 12a 그 다음에 4b 16 더하기 16 네가 될 텐데 너가 0 돼야 됩니다. 이때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b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a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시면 b를 a로 표현하면 k도 a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뭐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fx는 미지의 상수 a, b, k가 있었는데 모두 대동단결해서 a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a에 더하기 4b니까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4라서 k를 표현해보면 k는 4a 더하기 18이 되겠죠. 자, 그래서 b와 k를 각각 a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어떤 식이 되느냐?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b가 아니라 플러스 b 플러스 k 4a 플러스 18이 되는데 이러한 fx를 이제 미지의 상수 a 결정되지 않는 미정계수 a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리해서 표현해보면 일단 여기에 a의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x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fx가 항상 지나가는 점 너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라고 하면 너가 0 될 때 그때 네가 가지는 함수값 너가 0인 순간의 x에 대해서 네가 0이 된다면 a의 값과 관계없이 네가 0 되는 x값에 대해서는 너 a 값과 관계없이 여기에 함수값을 가지는 그러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0 되는 x값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고 다음 3차 방정식의 x에는 인수 정리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뒤에는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가 되니까 2도 추가로 근을 가지겠네요. 자, 마이너스 1과 2라는 점을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a 값과 관계없이 여기가 0이 되고 그때 여기에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 빼기 8, 마이너스 7에 18을 더하니까 11. 한 점은 탄생했습니다. 2를 넣으면 16-18, 34에다가 32를 빼니까 2,2. 다음 두 점이 바로 그러한 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